그래서 동탄 아파트 시세 얼마나 떨어졌냐고요? 비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되는 걸까?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사던지 조금 더 기다려 보던지 하겠죠. 도대체 우리 동네 동탄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때마침 신주거 문화타운도 한창 분양 중인데 동탄의 다른 동네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분양 받을 때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탄 구역별로, 동네별로 실거래가 최고가와 최저가 알아보면서 또 이번에 분양 예정인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가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의 중심은 바로 동탄역이죠. 그럼 동탄 역세권 근처 아파트 시세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탄 역세권 중에 동쪽에 있는 시범단지 여기 보겠습니다. 시범단지에 3대장이 있죠. 우남, 포스코, 하나, 우포안인데요. 자, 우남 먼저 볼게요. 자, 우남은 25평. 5구 타입이 있죠. 최고가는 작년 8월입니다. 2021년 8월에 15층에 11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9억선이 무너졌고요. 7억 9,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층수는 6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은 아니죠. 그걸 감안했을 때 8억대 정도 시세를 볼 수가 있겠고요. 84 타입 최고가는 작년 7월에 11층이 14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대, 9억 4천, 9억 7천에 거래가 되고 있죠. 다음 포스코 보겠습니다. 포스코 84 타입은 작년 8월 29층 로얄층이 14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의 15억 직전까지 갔었죠. 그 이후로 시세는 없습니다. 거래가 된 게 없고요. 97 타입을 보겠습니다. 97 타입 38평은 최고가가 작년 7월입니다. 15억 9,500만 원. 로얄층인데요. 거의 16억까지 갔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 거래는 올해 7월입니다. 자, 1년 만에 12억 8천만 원. 이것도 로얄층은 아니고 6층인데요. 어쨌든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아래에 있는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대단지죠. 여기는 1817세대인데요. 84타입 최고가가 작년 8월입니다. 14억 5천만 원. 5층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현재 시세는 12억 무너지고 11억 무너지고 최근에 10억 500만 원, 10억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여기도 한 4억 정도 빠지게 된 셈이죠. 지금 우포한 세 단지가 거의 15억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은 10억, 9억 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범단지 중에서 우포한만 보면 서운하니까 시범단지 중에 한 곳 더 호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반 84 타입을 보면 최고가는 작년 10월입니다. 로얄층 17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게 한화하고 시범 호반하고 바로 옆단지 한 블럭 차이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14억 후반, 여기는 11억대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선정할 때 입지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블럭 한 블럭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역세권에 붙어있는 단지가 좋은 단지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호반이 얼마까지 빠졌나? 자, 올 10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9층이 8억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 3억 정도 빠지게 된 거죠. 여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탄 역세권 중에서 광비콤이 있습니다.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는 구간이 있죠. 반도 5차에서 반도 6차까지 1.2km 구간인데요. 요 네모 박스,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요 네모 이 박스가 광비콤 지역입니다. 광비콤 지역은 물론이고 동탄 전체로 봤을 때에도 대장이죠. 바로 동탄역 롯데인데요. 이 동탄역 롯데는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막 형성이 되진 않았고요. 최근 거래가를 보면 올 3월에 거래가 된 건이 있습니다. 84B 타입인데요. 2층이죠. 저층인데요.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거래가 된 것이 14억이고요. 102 타입을 보겠습니다. 40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1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탄 최고가를 찍은 거죠. 40평이 18억 9천만 원. 대단합니다. 역시 동탄의 대장이 맞죠. 내년 6월이면은 딱 2년차가 되는데요. 그때 시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비콤 지역 중에서 반도 6차, 7차, 8차가 몰려있는 반도타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도 6차는 아파트고요. 반도 7, 8차는 주상복합이죠. 반도 6차 최고 시세는 25평이 작년 9월에 13층이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8억대 무너졌고 7억대 무너졌고 해서 올해 10월에 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여기도 한 3억 정도 빠졌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도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거래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가는 작년 12월에 12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9월 달에 3층입니다. 저층이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 7차를 볼게요. 반도 7차는 73 타입이 있는데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31평으로 봅니다. 최고가는 작년 8월 12층이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는 쭉쭉쭉쭉 가서 올 7월에 22층이 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거의 5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나 하시겠지만 반도 7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의 여울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산천뷰가 나오는 라인이 있고요. 나오지 않는 비조망 라인이 있어서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7억 6천에 거래가 된 건이 있었죠. 자, 그거는 보면은 직거래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 유형이. 다른 것들은 다 중개거래죠. 중개사무소를 끼고 거래를 한 정상 거래고요. 여기는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교환 거래일 수도 있고요. 증여일 수도 있는데 증여는 시세보다 30% 싸게도 가능한 거고 또 양도세 절세를 위한 지인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등 요새는 집이 하도 안 나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따라서 반도 7차 7억 6천만 원짜리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최고가와 현재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6 타입을 보겠습니다. 86 타입이 37평으로 들어가는데요. 최고가는 작년 2월에 14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는 6층입니다. 비로얄층이 11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돼서 한 2억 정도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갈 길이 바쁩니다. 그 다음에는 동탄 역세권이 아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동탄 호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탄 호수 생활권. 여긴 대장이 있죠. 우미 2차가 있습니다. 우미 2차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여기는 평수가 대형 평수인데요. 가장 작은 타입이 98 타입 39평이죠. 여기 최고 실거래가는 작년 9월에 14억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2층이죠. 저층이 1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호수가 보이는 라인이 있고 호수가 보이지 않는 비조망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일반 단지보다 당연히 뷰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수죠. 116 타입 46평을 보겠습니다. 46평 올해 2월 달에 17억 8천만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올해라고 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시기는 아닌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도 거래가 된 것이 17억입니다. 이것도 대단하고요. 이 호수뷰가 펼쳐지는 46평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희소한 매물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 찐 부자들은 시기가 안 좋아도 미래 가치보단 현재 가치에 만족하면서 큰 돈을 쓰나 봅니다. 106 타입 같은 것도 보면 올 7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13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106 타입하면 42평 정도 되는데요. 역시 작은 평수보단 좀 큰 평수가 아무래도 치고 올라가는 폭이 크죠. 요새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대단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영 3단지로 가보겠습니다. 부영 3단지 84 타입 작년 9월에 12억 9,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13억 직전까지 갔는데요. 지금 시세는 많이 빠졌죠. 6층이 7억 4천만 원에 올 9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층수가 로얄층이 아닌 걸 감안하더라도 4억, 5억 이상이 빠진 건데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중개로 거래한 거래가 맞습니다. 이상거래는 아니에요. 비용도 좀 많이 빠진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주거 문화타운과 가장 비교 우위가 되는 곳 목동 보겠습니다.
목동의 대장 힐스테이트를 볼 건데요. 84타입이 작년 거래 9월을 보면 9억 6,5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9억선 무너졌고 8억선 안타깝습니다. 7억선까지 무너져서 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한 3억 이상이 빠진 셈입니다. 지금 뭐 동탄만 이러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뭐 서울까지도 가격이 기본 2, 3억에서 뭐 5억까지도 빠졌습니다. 다 가격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을 받으시려고 대기 중인 분들 고민이 많게 생겼죠. 부동산 호황기 때는 청약 경쟁률이 세서 죄다 떨어졌는데 이제 경쟁률이 떨어져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 집값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다들 이런 분위기잖아요. 동탄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현재 목동 시세가 로얄층도 6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가 지금 A51-1, 51-2, 52 파크릭스 분양가 공개가 되었죠. 자, 84타입 5억 2천만 원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106, 107 태형도 분명 분양가가 5억이 넘어갈 건데요. 알파룸 확장하면 뭐 1,000만 원 이상 또 들어가고 거의 뭐 5억 5천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 목동보다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지는 훨씬 더 안쪽이죠. 여기에 10년 전매 제한, 실거주 5년,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3세트가 투자 메리트를 확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진짜 저한테도 상담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는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동탄 역세권, 상급지 이동, 지금이 적기입니다. 금매면 지금 뭐 7, 8억, 뭐 9억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부추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명 그때 거기로 갈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마침 동탄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대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 이 바닥까지 온 것 같은 시세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겐 위기지만 또 누구에겐 기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같은 이 시기 우리 잘 버텨서 나중에 활짝 웃어보자고요. 오늘도 미세스 머니와 좋은 시간이 반가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